네, 한국의 선거 전문가들에게 한국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10명 중에 10은 지역주의다 라고 대답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만큼 한국의 선거에서 지역주의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역주의에 입각한 투표 행태는 과연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주의의 정의부터 얘기를 해보도록 하죠. 자, 지역주의의 투표 행태. 김욱 교수님은 이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때 후보자의 출신 지역 혹은 후보자가 속한 정당 지도자의 출신 지역 혹은 가장 포괄적으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이 상징하는 지역이 어디인가를 고려해서 투표하는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될 때 일어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존재하고 그 지역 유권자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이런 정치인이나 정당이 적극적으로 노력을 할 때, 그다음 두 번째 조건은 무엇이냐면 지역의 유권자가 투표를 할 때 자신의 연고지를 대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에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를 함으로써 집합적 투표 결과가 지역에 따라 분할되어 나타난다라고 한다라면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지역 유권자를 동원하려고 하는 지역 정당과 그다음 지역 주민이 그러한 정당한테 투표하는 투표 행태가 어우러져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민주화 직후 실시됐었던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처음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민주화가 되자마자 시작한 제대로 된 그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행태를 투표 행태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요소로 지역주의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됐다라는 그러한 얘기고요. 이러한 그 13대,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초 선거에서 이 등장했었던 지역주의는 그 이후로도 지금까지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유권자들의 투표 결정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지역주의는 지금 현재는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런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일어나고 있는데 과거에는 경상도, 전라도 이외에 충청도도 존재했었습니다. 근데 이 충청도를 대변하는 정치인과 정당이 있었죠. 그러니까 그 김종필, 혹은 이회창, 이제 이런 그 충청도 출신의 정치인들이 존재했었고, 이들이 존재할 때는 충청도도 이 지역주의에 포함되는 하나의 지역으로 들어가 있었지만, 이제 이들이 은퇴를 하게 되면서 김종필, 이회창이 정계를 은퇴를 하게 되면서 충청을 대변하는 지역 정당은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경상도를 대변하는 정당과 전라도를 대변하는 정당, 이 두 개의 정당을 통해서 지역주의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지도는 대한민국 제13대 대통령 선거 지역별 개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987년 치러졌었던 민주화 이후에 최초로 치러졌었던 대통령 선거의 그 지역별 개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총 4명의 대통령 후보가 출마를 사실은 더 많이 출마를 하긴 했었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는 총 4명이었습니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라고 하는 총 4명의 후보가 경쟁을 하는 구도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각각의 색깔들이 좀 다르죠? 여기 경상남도는 김영삼 후보가 태어난 지역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경상남도 지역은 적극적으로 김영삼 후보한테 자신들의 표를 몰아줬습니다. 그다음 노태우 후보는 경상북도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이 경상북도는 또 노태우 후보한테 몰표를 몰아줬고 김종필 후보는 충청남도 출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는 김종필 후보한테 표를 몰아주고 김대중 후보는 전라남도 출신이었죠. 그래서 이 전라도 지역에 사는 유권자들은 김대중 후보한테 자신들의 한 표를 다 몰아주는 이런 투표 행태가 벌어졌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결국 이 네 명의 후보들은 자신들의 출신 지역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게 됐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이들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 이제 모두들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으시죠. 이분들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만들어 놓은 정당은 지역 중에서 특히 이 경상도와 전라도를 중심으로 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상도를 대변하는 지금 국민의힘 계열의 정당과 그다음 전라도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 계열의 정당들이 이제 여전히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이 지역에선 상당히 많은 지지를 얻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 그림은 가장 최근인 2022년 4월에 치러진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상도, 그 중에서도 이 경상북도는 이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인 국민의힘의 후보, 윤석열 후보에게 자신의 한 표를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한편 전라도, 여기 전라도 지역의 유권자는 이 전라도를 대변하는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에게 압도적인 지지를 보이고 있는 것을 이 그림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비단 대통령 선거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국회의원 선거나 지방 선거에서도 지속적으로 이 지역주의는 그 영향력을 행사를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일단 이 그림은 지역별 선거 제19대 그 국회의원 이 선거의 그 지역별 선거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 다음 그림은 제21대 이 총선의 선거 지역별 선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19대 총선 같은 경우는 경상도를 대변하는 새누리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더불어민주당 상대 정당이 전라도를 대변하는 이 민주통합당이었죠. 이 민주통합당에 비해서 훨씬 많은 의석을 차지했었던 선거고, 반면에 제21대 총선 같은 경우는 거꾸로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라도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180석에 가까운 그런 이 의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뒀었던 선거죠. 반면에 이제 미래통합당, 이제 이런 경상도를 대변하는 이 정당은 굉장히 작은 의석수를 차지하는 이제 이런 정당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19대나 21대는 어떤 한 정당이 압승을 거뒀던 선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제19대 같은 경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새누리당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의석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라도 지역인 광주, 다음 전남과 전북 어때요? 한 표도, 그러니까 한 의석 하나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광주와 전북, 전남의 모든 의석은 전라도를 대변을 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이 가져가게 됐다라는 거죠. 반면에 새누리당 같은 경우 부산, 울산, 그 다음 경북, 경남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새누리당이 경상도를 대변하고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민주통합당은 전라도를 대변하고 있는 민주통합당은 광주의 모든 의석, 그다음 전북과 전남의 모든 의석을 가져갔다라는 겁니다. 21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라도를 대변하는 더불어민주당이 압승을 거둔 선거였는데, 여기서 보면 더불어민주당 역시 광주, 그다음 전북, 전남, 그러니까 이 전라도에 배정된 모든 의석을 다 더불어민주당이 차지를 했죠. 근데 대구, 부산, 경북, 경남 같은 경우를 보면 전국적으로 압승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경상도 지역의 의석은 얼마 가져오지 못했었다라는 겁니다. 반면에 경상도를 대변하고 있는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전국적으로 굉장히 큰 실패의 아픔에 이제 처한 상황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산, 대구, 경북, 경남은 거의 대부분의 의석을 가져오는 일이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지역주의의 효과가 나타난 결과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한국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는 좀 다른 특성을 보입니다. 사실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도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이 영국의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이나 캐나다의 퀘벡당이나 이제 이런 정당들, 그 지역을 대변하는 어떤 그런 정당이고, 이러한 정당들에 대해서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일어나기는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런 그 정당들, 뭐 이 스코틀랜드 민족주의 정당이나 이 캐나다의 퀘벡당이나 뭐 이런 정당들과는 달리 한국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굉장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특성은 뭐냐 하면 인종, 민족, 언어 또는 종교 등의 균열을 동반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존재하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선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균열들이 존재해요. 예를 들어 캐나다의 퀘벡에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살죠. 그죠? 이런 상황에서 캐나다의 퀘벡당 같은 경우는 프랑스어를 쓰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대변하는 그들의 어떤 배타적인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이제 이런 정당으로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국 같은 경우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인종적으로 굉장히 동질적인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 인종이나 민족이나 언어나 종교나 그렇게 큰 균열이 발생할 이유가 없는 그런 어떤 나라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117개 국가의 정치적 균열을 분석을 한 연구에 따른다면 한국은 하나의 동질적인 민족 집단이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굉장히 드문 사례 중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지역주의 투표가 발생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이 특징은 무엇이냐면 특정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라고 해도 지역적으로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한다라고 지역 유권자에게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엇이냐면 자, 내가 우리 특정 지역을 대변하는 정당이에요. 그럼 그 지역에 그 표를 얻기 위해선 뭐가 필요해요? 내가 선거에서 이기게 되면 여러분들만을 위한 선물 보따리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요거 생각하시고 저한테 한 표를 주시면 돼요. 이런 식의 어떤 배타적인 그 지역에 국한된 배타적인 이익을 선거 때, 선거 캠페인 동안 전혀 얘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혀 얘기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전국적인 정당의 모습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선거 캠페인을 진행하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그러한 얘기죠. 그러니까 서구의 어떤 이 지역주의 정당들은 지역적으로 배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선거 운동에서 되게 구체적이고 명백하게 밝히는 것과는 굉장히 큰 대조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한국의 지역주의 투표 행태는 다른 민주주의 국가들과는 좀 차이를 보이고 있긴 한데 이런 지역주의 투표 행태 이제 처음 등장하고 나서 지금까지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 지역주의 투표 행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도 이제 마찬가지로 이건 진짜 망국병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이루어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왜 그럼 그게 그렇게 안 좋은 거냐? 뭐 이런 4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좀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이 부정적 이 상황을 지역주의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노력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뭐 가장 대표적인 정치인으로서 노무현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던 이제 그런 분이고 실제로 뭐 대통령이 돼서도 그런 노력을 기울이긴 했지만 결국 지역주의는 여전히 우리나라에 남아있는 어떤 그런 중요한 요인으로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렇다면 왜 이와 같은 지역주의 투표 행태가 발생하게 됐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게 이제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 때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는데 왜 하필 그 시점에 지역주의가 등장을 했느냐 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지역주의 투표 행태의 기원, 원인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선 일단 권위주의 정권 시기에 민주, 반민주 균열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